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상승 추세 가격을 종가상으로 이탈했습니다. 향후에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관련주들이 오늘 하락 이후로 국내 언론에서는 나노코박스 이야기들이 많았는데요. 베트남 보건부는 어제 오후에 이 점반투원 베트남 보건부 차관이 주재하는 실무회를 통해서 베트남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백신의 보호 효능을 평가하는 지침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고, 그 뒤에는 이제 회의 결과에 관련되는 부분이 현지에도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확인해 보면. 그래서 이 해당되는 백신이 개발 중인 게 나노코박스, 코비박, ARCT154인데요.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나노코박스죠. 이미 이제 삼상 관련되는 투여는 임상 과정은 다 끝났고, 지난제 9월 16일에 두 번째 열렸던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이 승인을 일단 받았는데요. 한 달 가까이 지금 자문위원회 개최가 되지 않고 있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윤리위원회에서 이 보호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충분한 데이터가 없다. 이 부분들이 이제 19일 날 나오고 난 다음부터 한 달 가까이 좀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라든지 델타 변이 관련되는 직접적인 보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보통 이제 보호 효능이라든지 예방 효과를 평가하게 하는 방식으로 콕스 비례 위험 모형을 쓰는데요. 요거는 특성이 다른 두 집단,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백신을 투여한 집단과 백신을 미접종한 이런 두 가지 집단을 추적 관찰 기간을 반영해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백신 같은 경우에는 14일 이후에 이제 효과가 발생하니까 이런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얼마만큼 이제 그 감염자 수가 나오느냐, 여기에 대한 어떤 위험도를 비교해 분석하는 건데, 내용은 이렇겠죠. 접종자 수에서 감염자 확진자 수하고 이 미접종자 수에서 확진자 수 관련되는 부분 위험비를 계산해서 1 빼기 위험비 곱하기 100% 해서 이 수식으로 해가 확률을 계산해서 이제 보호 효과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이제 임상에서는 보호 효능이라고 하고, 실제로 이제 필드에서 쓸 때는 이제 보호 효과 이렇게 이제 뭐 엄격하게 구분하긴 하는데, 화이자 같은 경우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95% 보호 효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62%, 그 존슨앤존슨의 얀센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66.9%, 모더나도 이제 94.1% 나타났다. 데이터가 다 있다는 거죠. 이제 감염자 수 관련된 어떤 데이터가 다 이제 삼상을 통해서 대규모로 해서 대조균을 통해서 이거 가지고 이제 보호 효과의 어떤 데이터를 냈거든요. 그래서 WHO는 최소 이제 백신으로서 승인할 때 50%, 이 부분은 FDA나 EMA나 국내에서도 대부분 사용하는 거죠. 보통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이제 WHO에서 이제 백신 후보에서 할 때는 한 70%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50% 일단 넘어야 됩니다. 최소 기준으로 보면. 근데 나노코박스는 이 자료를 지금 공개하고 있지 않은 거죠. 만약에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는 사실은 이제 작년에 자국에서 이제 긴급 승인을 할 때는 이런 자료가 없었습니다. 삼상을 해야 되는데 삼상 안 하고 긴급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근데 뭐 러시아의 이제 스푸트닉 같은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WHO에서 아직 이제 승인을 못 받고 있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뒤에 삼상을 해서 올해 이제 중반에 WHO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각각 이제 이 데이터들을 다 냈거든요. 근데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형태를 가는 게 아니라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형태를 간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6월 달부터 계속 이제 이야기를 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가 사실은 지난달에 중순에 임상을 끝냈으면 일정 기간 이후에 관찰 기간을 통해서 이제 하니까 한 달 정도면 충분히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기다려서 지금 넣을 건지, 아니면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이 일단 승인해 놓고 뒤에 이제 이 데이터를 넣을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좀 정하는 어떤 그런 회의를 어제 뭐 가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보호효능제 평가 지침 정립이 승인 여부에 상당히 중요하겠죠. 만약에 이제 면역원선을 데이터에 대한 기반으로 해서 외사병태로 보호효과를 추정해서 가학성을 입증했다, 이렇게 해서 한다라고 하면 나머지 이제 뒤따르는 백신도 그렇게 기준이 정해지는 거고, WHO 기준으로 하라고 하면 데이터가 뽑아지는 걸 기다려서 이제 넣을 때까지 이제 시간이
이제 계속 기다려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어떤 결론을 낼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결과들이 이제 공개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국내 같은 경우도 보시면 올해 1분기에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을 했을 때도 보면 표에 보시면 아스트라제네카하고 화이자에서 보면 미접종자, 접종자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위험 비율해서 이제 통계적으로 내는 거죠. 95% 신뢰 구간, 100% 딱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랬을 때 요런 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요런 식으로, 그 효과 관련되는 부분 공개를 했고요. 작년에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스티븐 호지 사장이 이 94.5% 예방 효과를 보였다. 이런 또 중간 평가 결과거든요. 그리고 이제 몇 주 뒤에 그 FDA에다가 요걸 신청을 하고, 올해 이제 WHO 관련되는 부분에서 긴급 승인 관련 부분 냈지 않습니까?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도 얀센의 백신 후보 물질 65, 요런 데이터들이 다 일단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도 요런 어떤 그 분석 결과를 통해 가지고 효능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백그라운드를 항상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어제의 어떤 결과들이 상당히 좀 중요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삼상을 통해서 이제 WHO에 받을 때도 보면 그 데이터는 좀 나왔습니다만 좀 아리까리했거든요. 그래서 같은 나라에서 수치가 다른 데이터들이 조금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결국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50%를 넘었기 때문에 중국 백신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 넘었습니다만, 그리고 좀 중요한 게 WHO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은 이 3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어떤 관찰 평가를 해야 된다.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백신의 후보 물질이 WHO 같은 경우는 한 106개 정도인데 상용화에 건접한 건 한 20여 개 정도로 추려지는데요. 그 상용화 이후에도 계속 이제 데이터 축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WHO에 간다라고 하면 계속 이제 데이터 확보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니터링 관련되는 부분들도 나노코박스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과정에서 보시게 되면 HLB 생명과학도 오늘 저 약세, HLB 뿐만 아니라 뭐 HLB 제약, 생명과학, 넥스트 사이언스, GT리벤텍까지 오늘 뭐 하락폭이 컸는데요. 시장 대비해서. 시장은 사실 좀 반등을 했습니다만, 이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 긴급 사용 승인,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개발 주가 흐름에는 또 영향을 좀 미쳤고, 이런 이제 두 가지 좀 악재, 나름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빨리 뭔가 결과가 안 나오게 되면 실망 매물들이 좀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LB 생명과학에도 영향이 있었고, HLB 관련되는 부분에서 보호 효능 촉과, 이러면서 이제 앞에 내용하고 똑같은데요. 그 회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GT리벤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29일에 임시주총에서 HLB 측 이제 추천 임원이 선임될 예정이죠. 그래서 뭐 사명도 좀 바뀔 예정이고, 그래서 좀 급락폭이 좀 더 좀 많게, 낙폭 좀 줄였습니다만 이런 흐름 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나노전의 백신 회의 결과 이런 양에서 오전장부터 빠지면서 넥스트 사이언스가 제일 많이 좀 빠지는 흐름이 나왔고요. 늦어지는 긴급 사용 승인, 말은 지금 긴급 사용 승인인 것 같은데 뭔가 8월달, 9월달, 10월달에 지체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성이 좀 일단은 지금 안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나노젠이 특별하게 지금 언급을 많이 안 하고 있는 좀 상황이죠. 그리고 나노코박스에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 시간이 됐는데 뭔가 결과가 안 나오고 하면 투자 심리가 단기적으로 좀 감소를 하죠. 그래서 HLB가 오후에도 보면 이제 결국은 좋아지려고 하면 시장에서 어떤 기대감으로 올라가 나온 다음에 추가 기대감이 나올 수도 있을 만큼 뭔가가 결과물들이 사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충분히 나와야 될 시기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좀 실망 매물들이 좀 나와서 연말까지 재료는 계속 있습니다만 그 재료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베트남에서 뭔가 결과물이 나오고 그 결과물의 어떤 기반으로 WHO라든지 타국, 뭐 HLB 같은 경우는 본계약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CMO 계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백신과 기존의 이제 항암제 이런 부분들이
뭐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뭐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기적으로 특별하게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서 이제 주가 흐름들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HLB는 이제 시장 대비해 가지고도 조금 이제 부진했던 이제 그동안의 어떤 가정이 백신의 어떤 기대감으로 이 8월 달부터 급등을 해서 저점 대비해서는 이미 이제 한 100% 이상이 올라갔거든요. 저 상승이 이제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재료는 충분한 어떤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려면 그 재료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매물들이 안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일정 어떤 그 조정 흐름을 거치면서 이제 올라갈 때 중요한 라인들이 제가 이제 57,000에 했습니다. 그걸 이제 눌림목 가격이라고 하는데 이 가격에서 한 5일 정도 머무를 때 주가의 어떤 거래량은 많이 안 빠졌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냈는데 저 자리에서 이제 반등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다음 자리는 한 5만원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5만원에서도 뭔가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또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으면서 반등 폭이 결국은 이제 오늘이 이제 중요한 라인이 됐는데 결국은 이제 5만원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일단 이탈이 됐습니다. 첫 번째 라인이 이제 눌림목 라인이고요. 두 번째 라인이 추세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의 어떤 흐름에서 중요한 라인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힘없이 좀 꺾였기 때문에 빨리 안도를 올라가면 조금 이제 지리한 가정을 볼 수 있는데 그 라인이 이제 4만원입니다. 4만원 밑으로 가게 되면 이제 결과물에 대한 어떤 확인을 하고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흐름으로 주가가 확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이 있었을 때 어떤 시점은 이제 좀 아쉽게도 일단은 차트상으로는 그 부분들이 이제 훼손이 일단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 라인에서 이제 재료는 아직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주가의 흐름들이 나올 수 있냐면요. 그 밑단은 이제 4만원이 되는 거고요. 윗단은 이제 오히려 이제 5만원대가 저항이 돼 버릴 겁니다. 그래서 5만원을 강력하게 이제 뚫으려고 하면 이제 결과물이 뭔가 있어야 될 거예요. 뭐 국내에서든 아니면 국외에서든 이런 부분들이 흐름으로 이제 거래를 동반한 어떤 흐름으로 종가상으로 이제 올라서는 모습이 나왔을 때 뭔가 이제 분위기 반전이 되는 거고요. 그때까지는 이제 박스권 흐름이라든지 추가적인 어떤 가격 조정이 예상되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머리에 놓고 이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LB가 이제 중요한 어떤 이제 하이라이트 이제 구간들은 사실 늦어도 이번 주에는 뭔가가 어떤 현지에서 결과의 어떤 방향성을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는다면 이제 관심이 계속 이제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 관련된 기대감이 쌓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속성을 좀 잃어버리는 흐름들로 나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그런 부분에서 오늘 보시게 되면 개인들도 좀 이제 매도 물량이 제법 세게 나갔죠. 예, 실망 매물일지. 그 다음에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에 좀 매수를 했습니다만,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삼거래를 좀 매도를 했고,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도 어제 비해서는 좀 올라왔죠. 시간에서는 지금 한 150원 정도 올라왔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아쉽게도 상승의 어떤 흐름들은 조금 일단 훼손이 되어 있는 상태다. 다만 조금 이제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하락의 어떤 강도는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만 이 급등했던 부분의 어떤 돌림이 이렇게 좀 돌아왔다는 것은 좀 시간이 좀 걸리고 좀 확인하는 이제 과정이 차트가 아니라 이 재료에 대한 확인을 하려고 하는 어떤 과정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 진행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